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뭐 생각대로 나온 경기들도 있는데 좀 어제는 애초에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 가지고 고배당 위주로 좀 노려봤습니다. 아예 저배당을 가거나. 그래서 오늘은 세 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석은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이 이게 뭐 무승부랑 핸디무 중에 좀 고민되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특히 로마나 라치오가 조금 고민 중이라 일단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확실히 베비 신청을 했는데 그 동점률 때문에 좀 빡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다시 신청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주말에 경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해외 축구가 내일 한 40경기 좀 안 되고 국내랑 일본, 뭐 호주 해서 내일은 10경기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낮 경기는 일요일이 많고 해외 축구는 또 일요일이 적고 그래서 미축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 16강인가 8강인가 아무튼 그 경기들이 몇 경기씩은 있긴 합니다. 그냥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얘기 다 못하면 내일도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 못 오시더라도 내일 오셔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를 거의 반복할 확률이 큽니다. 뭐 분석 전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조합 그리고 이제 분석 시간 등등 이걸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은 뭐 유동적으로 좀 변할 수는 있지만 웬만큼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정하려 하고 그리고 조합이 중복되는 조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중복은 아니고 이제 뭐 일반승을 가면 고배당으로 마엔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중복되는 조합이 없었는데 전부 이제 나눠서 가는 조합은 좀 자제하고 중복되더라도 확실하게 좋아 보이는 경기 위주로 갈 생각입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합 중에서도 뭐 하나씩 틀릴 수 있는데 그거를 교차해서 가면은 그래도 뭐 2순위, 3순위에서 맞을 확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가볼 생각입니다. 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리 많은 경기 있어도 그러니까 좀 승무 이제 보통 승무 고민하면 승 가거나 무 가거나 이랬는데 승무 고민하는 거 일단 고배당이든 뭐 저배당이든 뒤로 뺀다. 확실히 승 보거나 무 보거나 뭐 역배 보거나 이런 걸로 위주로 가고 승무 요렇게 보이는 것들은 애초에 그냥 아예 그냥 조합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만 다 폴더에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방송에서 그냥 오픈 조합으로만 가든가 하지 완전히 11월부터는 기존의 조합과는 완전 다르게 가겠습니다. 그니까 오늘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공지로 좀 올려드리고 내일 이벤트 뭐 하루에서 많으면 길면 2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좀 계산을 때려봐야겠지만 오늘 경기 결과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제노와 코모 로마 경기가 맞아야 이제 내일 뭐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주말이고 11월이 시작하니까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 안 그러면은 이제
적중이 안 되는데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이벤트, 그러니까 되게 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뭐 보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좀 혜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띠님 후원 감사합니다. 확인을 이제야 했네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공지 내용으로 올려드릴게요.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분석한 거 그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하고 피오렌티나 사실 지금 순위 차이가 좀 나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고 이 득점력 한 자릿수. 그리고 피오렌티나 20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점도 실점인데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최근 피오렌티나 다득점 중 그러니까 뭐 로마전도 그렇고 뭐 레체전 물론 이제 레체전도 퇴장이 있었고 뭐 AS 로마전도 퇴장이 있긴 했지만 상대 팀들이 사실 퇴장 이후에 모든 골을 넣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4대 1에서 이제 퇴장 이후에 상대 자책골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뭐 레체전에 퇴장 이후에 4골이 좀 크지 확실히 뭐 AC 밀란도 잡고 레체도 잡고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도 장크트 잡고 로마까지 지금 피오렌티나가 지금 5연승입니다. 5연승 7경기 무패 중. 그러니까 요즘의 폼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좋죠. 그리고 리그에서도 아탈란타전 유일하게 패배. 그래서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위입니다. 5위. 4승 3무 1패. 그리고 실점도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고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좋은 성적이 홈 성적입니다. 3승 2무. 홈에서는 아직 무패긴 하거든요. 나폴리, 라치오, 그리고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그리고 오늘 경기 있는 코모까지. 그리고 볼로냐도 홈에서 이제 4무니까. 그래서 아직은 무패인 팀들이 여러 있긴 한데 그래도 승하고 같이 이제 3승 2무 그리고 실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좋은데 원정이잖아요. 원정에서는 홈만큼 그렇게 받쳐주진 못합니다. 다만 너무 이제 기세가 좋다 보니까 뭐 결장 부분들도 있겠죠. 특히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가 일단 부상이고 서브가 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그리고 뭐 공격 부상들이 좀 있다. 수비에 일단은 한 명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비티냐 공격의 비티냐도 이제 부상이고 그리고 나머지 몇몇 선수들도 다 이제 장기 부상 가장 최근은 아니고 한 3-4경기 뛰고 그랬기 때문에 은근히 공격 쪽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골에 관여 여부로 보거나 이제 이 뛰었던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중이 막 아주 높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중에 비티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봤을 때 배당이 지금 피오렌티나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흐름상 이거는 제노아가 또 홈에서 3무나 하고 있지만 결장자들도 좀 있고 뭐 피오렌티나는 구드문드손이 뭐 3골이나 넣고 있는데 이제 4경기만 뛰고 이제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 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여요.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몇 명, 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차피 구드문드손 못 나왔을 때도 지금
피오렌티나가 5대1, 뭐 6대0 이런 스코어 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라면은 피오렌티나 승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제노아 홈이고 제노아가 초반에 뭐 인테르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어디하고 비겼었는데 볼로냐 그리고 이제 뭐 로마 등등 무승부 경기들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의 피오의 득점력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공격에 뭐 로테를 돌릴 수 있는 자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흐름대로 가야 된다 봅니다. 요 경기. 피오 승 보고 마에는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원래 다른 팀이면 바로 이제 마엔인데 하필 중간중간에 무승부를 했던 이제 제노아기 때문에 뭐 로마라든가 인테르 그리고 볼로냐 이렇게 강팀들 상대로 비겼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도 홈에 비해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이제 그 최근 뭐 연승을 했지만 그게 컨퍼런스 포함이고 리그로만 보면 엠폴리전도 비겼고 물론 엠폴리도 그때 잘하고 있을 때였지만 그리고 아탈란타 원정에서 3골 내줬고 근데 뭐 파르마 원정에서도 비기고 이래서 리그 초반엔 무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 컨퍼런스 포함 5연속 무승부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야 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피오렌티나 보면은 승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 흐름으로 가야죠.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 보고 마엔이나 핸디무 쪽에 좀 고민을 해보겠다. 지금 핸디무나 마엔이나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 승 보고 마엔이나 핸디무 중 고민해서 고배당 노려보겠다. 뭐 비기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모든 상황을 이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할 건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 그 피오렌티나의 득점력 생각하면 솔직히 핸디무보다는 마엔이 좀 더 끌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노아 같은 경우에 유벤투스한테도 3대0으로 졌었고 지난번 라치오전도 결국엔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리그 초반에 일단 베로나한테도 이제 0대2로 졌기 때문에 로마나 인테르 그리고 볼로냐처럼 비길 수도 있지만 피오의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보면 마엔으로 한 6대4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굳이 간다면은 원래 오늘 뭐 핸디무로 고배당을 노릴까 뭐 마엔으로 노릴까 했는데 일단은 마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애초에 피오렌티나 승을 봤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핸디무는 잘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일반승 안 가는 저배당 1.2나 3 같은 근데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이런 거를 핸디무로 노리는 걸 좋아하지 저렇게 1.5나 6인데 일반승 본다? 핸디무면은 같이 보면은 좀 빡세긴 합니다. 쉽게 막 크게 이기라고 응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느낌은. 자 코모 라치오 지금 뭐 피오렌티나도 상당히 성적이 좋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팀입니다. 라치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작년보다 더 느낌이 좋은 느낌이죠. 코모 일단 결장자 거의 없음. 수비에 1명 정도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고 라치오는 자카니 뭐 위장장애라고 떠있긴 한데 어쨌든 로벨라 부상 그러니까 2명 정도입니다. 2명 근데 이제 자카니 같은 경우에는 2골 2어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뛴 경기 시간도 많아요. 8경기 뛰면서 그러니까 주축이죠. 주축 미드필더 쪽에 이제 로벨라도 그렇고 그래서 결장으로 본다면 코모가 좋다 이겁니다. 근데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은 너무 오래돼서 좀 제외를 할게요. 뭐 20년 전 그 상대 전적 갖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무패인 팀들이 몇 팀 있다 했죠. 홈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거기에 코모가 있음. 코모가 들어있음. 아까 얘기했던 뭐 나폴리부터 시작해서 라치오,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볼로냐 뜬금없이 코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3경기밖에 안 하긴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직 파르마, 뭐 볼로냐, 뭐 베로나하고의 경기였어 가지고 그 3경기 다 뭐 1승 2무긴 한데 다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초반에 뭐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홈에서 무패는 잘하고 있다. 아무리 경기가 적더라도 이게 뭐 상대적인 게 있다고는 하지만 나름 좀 홈에서는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원정에서도 졌던 경기들 보면은 한 골차 승부도 많아요. 그리고 아탈란타도 잡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아탈란타 잡고 베로나 잡을 때 이제 연승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 이제 나폴리 3실점 그리고 파르마 비기고 토리노 원정에서 1대0으로 지고 해서 최근에 승리는 없습니다. 코모가. 근데 이제 라치오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단 코모한테 문제인 거죠. 라치오 요즘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그 라치오는 이렇게까지 막 연승을 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예. 물론 유로파 포함해서입니다. 유로파 빼더라도 시원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득점이 좋다. 실점도 많지만 그러니까 무승부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홈에서 AC 밀란하고의 그 경기 비겼던 경기 빼면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1무밖에 없죠. 그리고 득점도 코모보다 더 앞서고 단지 이제 코모가 홈에서 이제 무패 팀이고 라치오가 원정에서 홈보다 이제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모가 좀 해볼 만한데 뭐 결장자도 있고 해서 다만 이제 뭐 유로파를 병행하더라도 최근에 경기 일수는 하루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쨌든 트벤테 이후에 제노아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26, 27일이니까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벤테 원정 그리고 지난번 원정 갔다 오고도 제노아한테 3대0. 그러니까 라치오가 최근에 진 거는 이제 유벤투스전밖에 없습니다. 1대0으로. 그것도 사실 그 전반에 너무 이른 퇴장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나 슈팅은 밀렸지만 퇴장이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자책골로 유벤투스가 이긴 거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실점은 좀 하고 있지만 일단 라치오 유벤전 제외하면은 사실 다 오버입니다. 다 오버. 라치오 득점력 좋고 실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벤전 빼면 다 오버고 2.5 기준. 그래서 뭐 그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임모빌레도 나가고 그러니까 나간 선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들어온 선수에 비해. 예. 그래도 라치오가 좀 잘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을 뭐 물론 코모도 무패고 하긴 하지만 상대적인 게 있어요. 파르마, 볼로냐, 헬라스 베로나까지 하면은 지금 18위 그리고 볼로냐가 아니 18위가 아니구나. 잠깐 어디 갔지? 지금 상대했던 팀들 일단 볼로냐 먼저 보면은 10위에 있고 그리고 15위 헬라스 베로나 그리고 파르마가 14위.
요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라치오전은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상 라치오 가야 된다. 득점력. 아까 그 피오 승 보는 것도 득점 때문이에요. 득점. 이게 아무리 강팀이어도 0대0 무승부가 많고 1대0이 많으면은 어제 유벤처럼 뭐 비길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골 넣는 폼 봤을 때는 한 골 먹으면 2골 넣는다는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라치오가. 그 유벤전 빼면은 한 골 먹혀도 2골 넣고 2골 먹혀도 3골 넣고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전도 초반에 선제골 먼저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어쨌든 라치오 승각이 좀 빡세면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치오 승 보는데 원정이라 뭐 마엔 보긴 어렵고 그래도 홈 무패라서 그리고 실점이 꾸준하게 있어서 라치오가 뭐 지난 그 제노아전을 제외하면은 사실 유벤전도 유벤전까지는 다 모든 경기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제외하고 해서 고배당으로는 물론 일반 승도 고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핸디 쪽은 핸디 무로 노려보는 게 그리고 다득점 오버 쪽으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라치오가 2대1로 이기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기면서 핸디무하고 오버나는 구조.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아요. 3박자가 맞기가 쉽지 않은데 뭐 비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 2대2 무승부도 가능하니까 저는 일단은 라치오 승하고 오버 쪽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승패로 갈 거면 뭐 승패로만 가든 어느 보러 갈 거면 어느 보러 가든 근데 이제 뭐 교차해서 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제일 문제적인 경기인데 요 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도 조합을 결정을 못 했거든요. 로마하고 토리노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내일은 뭐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달라진 조합 등 얘기할 게 많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정하고 대충 이제 정하긴 했는데 정하고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건 그리고 이벤트 하더라도 하루에서 이틀 근데 토요일 넘어가면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더라도 내일 하루만 할 가능성이 크다. 내일 지나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그래 뭐 한 달만 좀 해보자 뭐 이러시는 분들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방송에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아까 초반에 대충 얘기는 해드렸는데 달라집니다. 이제 조합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확률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뭐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되면은 그래도 여기저기 계속 하나씩 이제 틀리는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잡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하고 토리노 갈게요. 자, 왜 이 경기가 어렵냐면 로마 때문에 그래요. 로마 때문에. 제가 지금 로마 배당이 올라가는데 지금 성적만 보더라도 토리노가 좀 더 순위도 좀 더 높고 그리고 로마가 홈에서 2승 2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정 토리노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2승 1무 2패. 물론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로마 지난 피오전 경고 누적 수비 1명 퇴장입니다. 퇴장 결장. 경고 누적으로 결장.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토리노도 정상은 아닙니다. 토리노 지금
공격에 부상 결장. 이 선수가 이제 3골을 넣고 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 아탈에서 토리노 넘어온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탈에 있을 때가 아마 23년? 아마 23년도에 넘어갔던 걸로 압니다. 23년 거의 말쯤에 넘어갔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토리노에서 뛴지 좀 그래도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인테르전도 골을 넣었었고 뭐 3대2로 이겼던 헬라스 베로나전도 골을 넣었었는데 최근에 토리노의 그 득점력 보면은 득점력이 괜찮긴 합니다. 뭐 얘네도 다득점으로 치면은 최근에 코모전 빼면은 일단은 무득점 한 경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토리노 일단 이걸 왜 제가 기억하냐면 자, 그 전에 토리노 흐름이 뭐 밀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고 홈에서 아탈란타 2대1로 잡고 베네치아 원정 1대0으로 이기고 이건 무조건 홈에서 지금 그때 레체 상황이 제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토리노가 이기겠다. 토리노 승에 마인 받습니다. 비겼어요. 0대0. 뭐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슈팅수 보니까 3대 10 몇이었나? 승하고 마인을 같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것 빼고 나머지가 승 마인이 같이 동시에 이제 똑같은 경기에 승 마인 이렇게 나눴거든요. 고배당도 많이 잡지도 않았고 3경기 정도 해서 토리노한테 한 방 먹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빼고는 모든 경기 득점입니다. 그래서 토리노는 일단 지더라도 골을 넣을 확률이 커요. 특히 로마 정도의 지금 폼이라면은 유로파도 같이 하고 리그도 같이 하고 일정도 토리노보다 빡세죠. 그리고 그렇다고 로마가 뭐 유로파에서 성적이 좋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득점력이 별로예요. 1득 이상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그로 보면 괜찮냐? 물론 홈에서는 꾸역꾸역 베네치아 한 골 내주고 2골 넣어서 겨우 이기고 뭐 우디네세 3대0 이 경기 하나만 속 시원하다. 나머지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거 이 도브비크 그냥 지로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리그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리그가 있어요. 근데 도브비크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인에서 더 잘하지 않았나. 괜히 이탈리아 와가지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팀 내에 골이 가장 많긴 해요. 3골로. 근데 지루나에서 워낙 골을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그래서 저는 뭐 디발라도 그렇고 한 골 이상 넣은 선수가 도브비크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에 대한 그 문제점 로마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두반 사파타가 빠졌다 하더라도 어디였지? 그 사우스햄튼인가? 저 공격에 그 채 아담스 걔가 또 3골도 넣고 있고 그리고 사나브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이나 이런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토리노가 골을 넣을 확률이 더 크다 봅니다. 아무리 로마 홈이라도. 근데 이제 로마도 쉽게 지는 경기가 없었죠. 피오렌티나 전만 빼면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비겼었고 뭐 엠폴리전 지긴 했지만 한 골차, 인테르전도 한 골차. 그래서 뭐 단순히 베네치아 우디네세 2번 다 이제 홈에서 연승을 했다고 해서 로마를 믿기에는 우디네세전 한 경기 빼고는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라치오처럼 실점하더라도 오히려 득점 많은 게 더 이제 각이 좋지. 실점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진짜 많진 않아요. 그 피오렌티나 5실점 빼면은 그 엠폴리 2실점이 유일한 그 멀티골 실점이에요. 다 한 골 이하로 막았으니까. 근데 골이 그렇게 많이 많이 넣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기가 라치오보다 더 빡셉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득점을 많이 한다는 게 골을 먹히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한 골 먹히면은 많은 골 못 넣었을 땐 잘해야 비기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 가기가 좀 빡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야 되냐? 오랜만에 로마 승리를 봐야 되냐? 근데 뭐 홈으로 치면 오랜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로마가 연패 중이라 과연 3연패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3연패까지는 좀 빡세 보이거든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인테르전 생각하면은 홈에서 인테르전 지긴 했지만 뭐 점유율, 슈팅은 더 많았음. 유슈팅에서 이제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토리노가 아무리 이제 뭐 득점력이 좋고 뭐 인테르 원정에서 2골 넣고 뭐 라치오전도 2골 넣고 예전에 뭐 밀란 원정 2골 넣고 아탈란타전도 2골 넣고,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지만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오히려 배당이 지금 토리노 프렌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저 이러면은 더 가기가 싫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토리노 완전 역배나 토리노 프렌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승패로 가긴 좀 빡셉니다. 뭐 아시다시피 흐름은 토리노긴 해요. 근데 로마가 과연 3연패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3연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자 그럼 로마 승을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토리노의 득점력 생각하고 로마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비길 거다. 그래서 무승부를 가느냐? 그러니까 승무 쪽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리노 승은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렇다고 뭐 토리노가 로마 상대로 연승하면서, 물론 토리노도 원정에서 지면 3연패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코모전 이겼고 급한 쪽은 로마가 더 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로마 뭐 못한다 하지만 홈이거든요. 그래서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그래도 로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승패로 가기 좀 빡세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무승부로 고배당을 노릴 거 아니면 저는 토리노의 득점을 생각해서 오버로 가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그러니까 토리노의 역배까지, 토리노의 그 승패로는 토리노의 이제 프렌이나 역배를 못 가지만 오버를 가게 되면은 아무리 로마가 뭐 실점을 많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피오렌티나 5실점도 있었고, 그 토리노의 이제 이 강팀 만나서의 이제 득점력을 봤을 때 로마가 뭐 의외로 2실점 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버를 보는 이유는 토리노의 역배까지 생각해서 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로마가 못 이겼을 경우 뭐 1대1로 비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오버에는 로마의 2대1 승리라든가 아니면 토리노의 2대1 승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이게 승패는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갈 거면 고배당으로 무나 뭐 핸디무 뭐 요런 식으로 노려야지. 괜히 로마 승 갔다가 또 로마가 못 이기면은 또 원망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로마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분석적인 면으로 볼 때는 로마가 이길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까놓고 보면 로마가 이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승가기는 좀 빡세고 고배당으로 핸디무 정도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요 3경기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마저 얘기하자면, 이제 빨리 하고 이제 조합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갈 건지 이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뭐냐면 내일 일단 그 조합에 관련된 얘기들 할 거고, 그리고 뭐 시간, 뭐 방송 시간, 뭐 주말 정도만 거의 고정으로 뭐 등등, 이벤트도 뭐 팬가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좀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좀 해볼만 하다, 요 정도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내일도 경기가 뭐 4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가 3경기인가 5경기였나? 아무튼 주말이 많아서 어쨌든 요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뭐 다시 보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정을 안 해놨어요. 설정을 그냥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막 근데 유튜브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뭐 그래서 보는 게 신기하다. 저는 어쨌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유튜브로. 해서 좀 11월부터는 좀 조금 방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뭐라도 이제 적중하는 확률로 좀 가도록 해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제 실수를 반복할까? 반복할 만한 실수를 해서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미련이 남든 아니면 이게 몸에 배니까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꿔본다는 게 뭐냐?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경기 안 가겠다. 그러니까 뭐 축구로 치면 토요일 날 이제 뭐 해축 40경기인데 분석을 다 하고 나니 뭐 한 5경기 빼고 전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 35경기에서 이제 골라간다는 건데, 그 35경기 중에서 안 가기 아쉬워서 억지로 고배당이든 뭐든 이제 끼워 넣으려고 이렇게 안 한답니다. 35경기 중 애매한 게 20경기다. 그러니까 일단 버릴게요. 그러니까 완전 그 1, 2순위 그 라인에서 완전히 버리고 그러니까 뭐 언오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경기 내로 추려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경기 통합해서 10경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은 한 5경기에서 7경기 로 추리고 이걸 중복으로 조합을 짜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뭐 1에서 3이 겹칠 수 있고 2에서 3이 겹칠 수 있고 1에서 2가 겹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뭐 틀리면 다 틀리던가 맞으면 그래도 뭐 다 맞진 못하더라도 확률을 완전 좁히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1순위 3경기 따로, 2순위 3경기 따로, 뭐 3순위 3경기 따로, 결과적으로는 9경기를 다 맞춰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무 아니면 좀 애매한 경기들은 일단 뒤로 빼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거는 정 가고 싶으면 그냥 다폴 고배당으로 때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좀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경기 라치오 승? 아이고 7일님 나가셨네. 예. 뭐 다시 보기 뭐 보자. 라치오 승 봅니다. 라치오는 라치오 승 봅니다. 아, 나가버리셨네. 예. 라치오는 라치오 승을 봐요. 그 득점력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일단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방종을 하고 내일은 낮이나 아니면 오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은 꼭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뭐 생각대로 흘러간 경기들도 있는데 어제는 좀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냥 억지로 막 끼워 넣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아스날 마인, 미넨 마인, 뭐 아틀란타 마인은 됐지만 뭐 유벤이라든가 뉴캐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주말이 아니고 11월부터는 달라진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